두 번째 모닝픽, 예대금리차 최대폭 확대입니다. 예대금리차 이 얘기 뭐 너무 많이 들었는데 먼저 예대금리차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대금리차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 모두가 내려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금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대금리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이가 2년 반 만에 지금 최대폭으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항상 느끼지만은 예금금리는 바로 내려가는데 네. 대출금리는 안 내려가요. 한참 있다 내려가고 이러죠. 은행이 너무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의 장사 속도 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가장 주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집값이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일종의 이제 대응이 좀 늦었다고 하는 지적이나 비판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집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집담보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를 위해서 금리를 좀 내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대출 금리는 높이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대금리 차를 벌리는 가장 큰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니까 정부가 이 대출을 좀 조이려고 한 거군요. 은행은 사실은 여러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은행 수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국민들한테 이자를 받아서 네. 하는 거잖아요. 제일 네. 편하죠. 그게. 제일 예, 편하기도 예. 하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대출 금리 내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 금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라고 하니까 우린 예금 금리는 내릴 거예요. 이러면서 참. 핑계 삼아서 대출 금리는 또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담보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금금리도 안 내리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바로 내리는 거죠. 근데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긴 내리겠죠. 그렇죠. 안 내릴 수는 네. 없는 건데요. 일단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대금리 차 이렇게 벌어지면 은행이 그냥 이자 장사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요. 일부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조금 내리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1%, 0.5% 내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0.1%, 0.2% 일종의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금리 내렸다고 볼 수도 없네. 뭐 이런 불만들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융사들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좀 꼼꼼히 따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좀 매의 눈으로 금융사들 네. 금리 네. 얼마나 내리는지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대금리차 항상 나오는 얘기였어요. 네. 예, 은행들 부자 되세요.